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우존스 지수는 0.33% 이렇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홀로 상승 마감했던 나스닥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29% 떨어지면서 18,483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역시 0.41%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목해야 하는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스케줄 같은 경우는 많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커총재의 연설과 주간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이미 어닝이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닝 발표를 했는데 매출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가이던스가 일단 예상치는 상회했으나 투자자들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마감 이후에 중요한 어닝 스케줄 발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Texas Instruments TXN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최근 들어서 ASML의 어닝 발표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반도체 시장이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예상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해 줄 수 있는 어닝이 바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어닝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TXN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장마감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시청하셔야 될 어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밤에 공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부터 일정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정확히 어떤 발언들이 나온 건가요? 네,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10년물 금리가 갑작스럽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바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인데요. 자, 일단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와서 생각보다 지금 노동시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이번에는 천천히 가져가고 다음 분기 때부터 조금 더 적당하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됐고요. 로리 로건 총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좀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금리가 생각보다 10년물 금리가 치솟아 오르는데 여러 가지 상방 압력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언을 하면서 굳이 금리 인하를 멈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잠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관련해서 특히 다음 달에 나오게 될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높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번에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해 초반에는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치솟아 오를 수 있다라면서 현재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노동시장이 강한 게 드러나면서 금리 인하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월마트 관련 소식인데요. 월마트가 이 아마존에 도전을 해서 처방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월마트와 아마존, 미국의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당일 배송 경쟁 서비스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거인 월마트와 아마존이 미국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약속하면서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 몇 주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입을 약속을 했고요. 월마트가 오늘 기준으로 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기존 약국들과 슈퍼마켓들은 새로운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늘 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당일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서비스는 약국을 포함한 4,600개의 월마트 매장에서 제공되며 거의 미국 인구의 90%가 이 매장들로부터 1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광범위한 접근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즉시 6개 주에서 당일 처방량 배송을 시작하고 1월 말까지 이를 49개 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배송 시간은 최소 30분 내로도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빠른 배송을 약속하기도 했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5년 말까지 당일 의약품 배송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 미국 고객의 45%의 당일 의약품 배송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처방약 시장에 대해서 기존 약국들의 기존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CVS 같은 경우는 경쟁 심화 도전으로 인해서 최근 CEO를 캐런 린에서 데이비드 조이너로 교체를 하게 됐었고요. CBS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28%가량 하락하게 됐었고, 월그린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약국 운영사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향후 몇 년간 1,200개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됐고, 라이트에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파산 재조정을 겪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당일 배송, 온라인 배송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CVS, 월그린, 라이트에이드는 각각의 매장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편이고,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큰 소매 전체적인 딜리버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기존 약국들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처방약 배송 서비스가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걸로 보이나요? 네,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가 주석이 두 정상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통해서 세 번째 만남을 가지고 사실상 36개국과 6개 국제기구와 이날 24일까지 공정한 세계 발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가 될 것은 사실상 지금 러시아가 미국을 통해서 달러 결제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에서 사실상 브릭스라는 새로운 화폐를 통해서 화폐를 달러를 통하지 않고도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현재 아마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22개국에서 원수들이 각자 국가의 원수들이 직접 반문하는데요. 여기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마수드 페제시잔 이란 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UAE 대통령들이 참석하게 되게 되는데, 사실상 각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굉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을 배제하고 이렇게 각자의 기구를 만드는데, 혹은 서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대를 한다는 움직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정상들을 만나서 국제정세, 실무협력, 그룹 메커니즘 개발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미국에 맞서서 이 러시아가 달러를 거치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엔비디아 관련 소식인데요.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140달러를 돌파했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14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춤하다가 특히 TSMC의 어닝 발표가 있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TSMC가 생각보다 AI의 수요가 강력하다, AI에 대한 수요는 초기 진입일 뿐이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투자를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여기 뒤에는 또 뱅크오메디카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9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어저께 관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암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